첫 번째 달라 살펴봅시다. 세포의 구성의 기본 단위는 생명체의 구성의 기본 단위는 세포고, 세포는 핵, 막, 세포 내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체, 세포. 이 중에 핵은 세포 증식과 유전 현상에서 생명 활동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오우, 핵 중요하네. 따로 체크. 세포 증식과 유전 현상 등 생명 활동의 중심 담당.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담긴 염색체가 있고, 이 주요 구성 요소는 DNA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위에까지 잠깐 쓸게요. 생명체 있고요. 이 생명체를 누가? 세포가. 세포 중에서도 핵이, 핵에서도 염색체가, 그리고 그 염색체 내부에서 누가? DNA가 이렇게 지금 크기가 점점 엄청 작아지고 있죠? DNA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사슬처럼 연결된 중합체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DNA에 뉴클레오타이드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군요. 여러분들 DNA 그림은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DNA 이렇게 생겨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의 요 다리 같은 애들이 뉴클레오타이드지. 뉴클레오타이드 재료가 뭐야? 당, 인산, 염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여 축을 이루며 연결이 됩니다. 당 더하기 다른 A에 있는 인산, 그래서 축을 이룹니다. 이 축을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나의 당과 너의 인산이 합쳐져서 하나의 축을 이룹니다. 이런 거.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로는 ATGC가 있고 이 염기의 배열이 유전 정보가 됩니다. 넘어갔으니까 밑에다가 또 다시 그려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리고 있죠. 제가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리고 있지. 축을 따라 연결된 뉴클레오타이드의 한쪽 염기와 다른 쪽 염기가 결합하여서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를 이루는데, 아데닌 A는 T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 G는 사이토신과 결합하여 상보적, 상호보완적인 염기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을까?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요 한쪽이 A야. 그러면 반대쪽은 무조건 T야. 한쪽이 G야. 그러면 반대쪽은 무조건 C야. 다시 한쪽이 C야. 그러면 저 반대편은 무조건 G야. 이쪽에 T가 있어.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는 A가 연결되어 있어. 무조건 이렇게 반대 짝지어진다고. A가 G나 C하고 절대 연결되지 않아. 일단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지문은. 첫 번째 달라. 여기까지 확인하셨는데 뭐 더 보실 얘기들 있을까?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달라. DNA는 자외선, 전리, 방사선, 유독 화학물질 등 세포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유래한 요인이나 세포의 생체 대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 또는 DNA 복제 과정의 오류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납니다. DNA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1번 외부 유래 요인, 2번 세포 내의 생체 대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1번에 의해서도 손상받을 수 있고 2번에 의해서도 손상받을 수 있고, DNA의 손상은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해서 노화를 초래합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노화. 세포의 분열이 조절되지 않도록 지나친 세포 분열을 하면 암,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1번, 2번 때문에 DNA가 손상될 수가 있고 손상되는 케이스, 분열되지 않는다. 결과는 노화. 손상되는 케이스, 두 번째, 지나치게 분열한다. 결과는 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생명체가 정상적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다 괜찮으시겠지만 위로 올라와서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어차피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생명체, 세포, 핵, 염색체, DNA,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얘기하고 싶어? DNA 얘기하고 싶은 거야. DNA 구조, 염기 배열이 짝을 이룹니다. AT, GC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DNA는 손상받을 수 있어요. 외부 요인에 의해, 내부 요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분열하지 않아서 노화가 되거나 손상되면 지나치게 분열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그래서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DNA 복구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됐을까?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써놓은 거 있죠? 제목에 체크 뭐 했었지? DNA 손상 반응.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럼 DNA 손상 반응. 바로 요게 글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될 거다. DNA 손상 반응은 손상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짐은 이제 분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류는 늘 시험 문제였으니까 분류가 시험 문제가 아닌 적은 없었지. DNA 손상 반응은 손상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손상이 어떻게? 이중 나선 중 한쪽 가닥의 일부에 손상이 되며 예를 들면 이거야. 머릿속에 자꾸 그림을 그려야 돼. DNA 구조가 DNA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한쪽에 손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라고 할까? 여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지. 지우면 안 되겠네. 이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 그러면 손상이 발생되면 끊어.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오케이.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제거합시다.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끊어. 손상되지 않은 다른 한쪽의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서 예를 들면 여기가 A, 아데닌이 있었어. 얘를 주형으로 삼아서 요 부분을 주형으로 삼아서 주형이라는 건 이렇게 보고 베낄 건데 볼 애들 얘가 주형이야. 얘를 주형으로 삼아서 끊어. 해당 부위에 새로운 DNA 가닥의 조각을 삽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옆에 아직까지는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지 않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T 있지.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상보 연결 AT 연결이 될 겁니다. 다시 손상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을 끊어서 없애. 그리고 돌아다니는 T를 가져와. 왜 하필이면 T야? 여기가 아데닌이니까. 상보 연결 T민 가져와야 되겠지. 한 번만 더 설명할까요? 여기가 CG였어. 그랬는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 손상된 부분을 잘라. 돌아다니고 있는 G, 구아닌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G 이렇게 연결을 시켜. 해당 부위 자, 요렇게 하는 염기 절제 복구와 핵산 절제 복구가 대표적이다. A하고 둘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뒤로 넘어와 15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A의 특징, B의 특징 구분하란 얘기지. 그래서 색깔로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염기 절제 복구 BER은 초록색 할 거고 다음 NER은 분홍색 쓸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BER은 주로 세포 내 요인에서 유발되는 화학적 변형과 같은 작은 손상에 작용합니다.
이 방식은 손상된 염기를 제거하고 거기에 정상 염기를 채워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NER은 자외선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DNA 나선 구조가 크게 변형되는 염기 손상입니다. 손상 부위를 포함한 주위의 많은 염기를 한 번에 제거한 후 다시 염기를 채워넣기 때문에 제거하고 채워넣는 건 똑같네. NER이나 BER이나. 비교적 넓은 부위의 DNA 손상을 복구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이거야. BER은 칠판 보세요. BER은 어디? 여기만 제거해. 근데 NER은 많이 제거해.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제거해. BER과 NER은 DNA 손상 복구가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일어나므로 어머 이게 올해부터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한 수능 포인트 문제죠. 여기에다가 꼬불꼬불 빗줄. 둘 다 손상 복구가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일어나므로 복구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BER과 NER 차이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공통점 얘기해줬죠. 이거는 늘 중요하다. 요즘 들어서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 반드시 보기 선지에 한 번은 나오게 될 거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진짜 미친놈처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다? DNA 얘기하고 싶은 거다. DNA는 ATGC 얘네들이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DNA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에 의해 손상이 되는데 손상이 되면 노화하거나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DNA 복구는 필수적이고 세 번째 단락 DNA 복구하는데 DNA 복구하는 걸 DNA 손상 반응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BER, NER을 소개해 주었다. 둘 사이에 차이점도 소개해 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근데 파란색 밑줄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일어나므로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 원형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거라고. 세포는 전리 방사선과 같은 강한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면 DNA 두 가닥이 모두 끊어지는 이중나선 절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전리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어떻게 돼? 이렇게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 이중나선 구조인데 전리 방사선에 의해서 어떻게 DNA가 이런 식으로 끊어질 수도 있대. DNA가 완전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대.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땜질하는 걸로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중나선 절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 왠지 심각해. 이중나선 절단. 어디가 있어? 이중나선 절단. 이중나선 절단은 돌연변이, 유전질환, 암 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돌연변이, 유전질환, 암을 불러일으켜서 DNA 손상 중 가장 심각한 형태다. 느낌상 BER, NER로 안 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DNA 이중나선을 절단하는 복구 방식에는 그러면 뭘까? 요렇게 분리되어서 끊겨 있는 애들을 짝을 잘 맞춰서 이어주는 게 뒤에 분리된 애들을 복구하는 방법인 거지. 우선 상동제조합 복구가 있습니다. 용어가 나오니까 일단 체크. 상동제조합 복구.
이중 나선된 DNA는 어머 여기 꼬불꼬불 밑줄 상보적인 염기 서열까지 모두 손상이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BER, NER처럼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손상을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양쪽 다 고장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손상을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DNA 가닥이 복구가 하기 어려울 때 상동제조합 복구를 쓰는 거지. 상동제조합 복구는 손상이 없는 상동염색체의 DNA를 주형으로 해서 끊어진 이중나선을 복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읽은 문장 이렇게 괄호해놔. 내용 이해하기 어려워도 상관없어. 왜? 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음 지문에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지. 즉, 동일한 염기 배열을 가진 정상 DNA와 손상된 DNA가 서로 가닥을 주고받아서 유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겁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야. 얘네들이 끊어져 있지. ATGC 이렇게 ATG 이렇게 있어. TAC 이런 애들이 있지. 그런데 끊기면서 어떻게 얘가 손상이 됐어.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좀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A가 더듬더듬 얘가 더듬더듬 하면서 찾는 거지. 빨리 티민 나와. 여기서 찾았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멀쩡한 G가 저쪽에 있는 애들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C 나오면 둘이 이렇게 연결해. 이게 상동 제조합 복구 됐을까? 하지만 상동 염색체를 주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얘하고 얘네들 중간에 얘네들 전부 다 망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상동 연결 방식이 이용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오는데? 지금부터 어디가 있냐? 요 페이지에서 요만큼은 상동 제조합 복구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 쓸 건데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야? 얘네들의 차이점 또 찾으러 갈 거라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동 연결 방식은 전부 다 초록색이지. 이 방식은 끊어진 DNA 이중 나선의 끝을 인식해서 분리된 DNA의 두 말단을 연결하는 겁니다. 느낌은 이거야. 요렇게 연결되어 있던 애가 하고 요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A, T 요렇게 끝에 말단 얘네들이 멀쩡하다면 물론 상관이 없어. 요렇게 이어졌는데 여기가 비정상이어도 상관이 없어. 요렇게 비정상 전부 다 비정상 확인이 안 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확인이 되는 맨 끝에 부분을 찾아서 반대편 옆쪽에 혼자서 이중나선이 아니라 혼자서 돌아다니는 애를 더듬더듬해서 얘를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소리치죠. T 어딨니? 나 여기 있어. 얘가 소리치죠. A 어딨니? 소리쳐. 그러면 둘이 이렇게 연결. 됐을까? 그리고 중간에 한, 둘, 세 개가 있으면 옆에 있는 한, 둘, 셋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지. 이게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 DNA 이중 나선의 끝을 인식해서 두 말단을 연결하는 거다. DNA 말단 연결 방식은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 그렇지, 빠르지. 왜? 처음과 끝에만 딱 맞으면 가운데 안에 끼어 있는 애들은 그냥 이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AT, 예를 들면 이거야. 요 A가 여기 밑에 T가 있어. 이렇게. 사실은 얘하고 원래 연결됐어야 되는 애였던 거지. 원래는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T니까 일단 연결해 놓은 거지. 처음과 끝은 맞을 수 있지만 중간에는 애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됐나? 상동 제조합 복구처럼 복구에 사용될 상보적 주형 DNA 염기 배열이 없기 때문에 DNA 말단에 생긴 단일 가닥 부분에 존재하는 짧은 상동성 염기 배열 끝에 얘하고 얘한테만 의존해서 회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동반될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뒤로 넘어오셔서 기억 동그라미죠? 누구예요? 16번이죠. 16번 문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완전 땡큐지. 기억의 이유를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기억의 이유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있죠.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밑줄 그을 거예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상동 제조합 복구처럼 복구에 이용될 상보적 주형 DNA 염기 배열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원판이 없기 때문에 절단된 DNA 말단에 생긴 단일 가닥 부분에 존재하는 짧은 상동성 염기 배열에 의존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A, 그러니까 T, 여기 G, 그러니까 C. 여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둘이를 연결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A, C, T 하면은 반대편에 C, A. 일일이 다 짝을 찾아서 하나하나 연결해야 했었는데 누가? 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처음과 끝에만 보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일일이 처음부터 중간 다 확인하면서 보고서 너 또 넘기고 보고서 너 그 다음 너 연결한 다음에 순서대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만 일단 이어놓고 가운데 그냥 자동으로 줄 그어버리니까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에 있는 A와 G 사이에 있는 T, 왜 나는 기준으로 안 삼고 왜 나는 신경 안 써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뒤로 넘어오셔서 16번 문제, 그러니까 기억, 유전적 변이가 동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16번의 답은 4번이지. 상동 염색체의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구가 진행이 되어서 복구가 진행된 DNA 염기 배열이 정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다음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죠. 5번째 달라. 요게 요 지문의 제일 난 코스죠. 뒤에 나오는 17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DNA 손상 반응은 세포가 생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인 세포 주기에 따라서 복구 방식의 의존도가 결정됩니다. 화살표, 세포 주기에 따라서 복구 방식의 의존도가 결정이 됩니다.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M기가 먼저야, 간기가 먼저야? 당연히 간기가 먼저지. 간기가 준비를 하고 M기가 있는 거니까. 그럼 밑에다가 그림처럼 써볼까요? 간기, 다음에 M기가 이렇게 있지. 이게 먼저야. 간기는 세포 분열의 준비를 위해 세포가 생장하고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로, 그럼 또 밑에다가 괄호해 놓고 써놓을까? 세포 생장,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로 G1, S, G2로 나눕니다. G1, S, G2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G1, S, G2, M 요 순서네. 상동 제조합 복구는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동성 염기 배열이 주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상동성 염기 배열을 갖는 DNA가 존재해야만 복구가 일어납니다. 말은 엄청 복잡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상동 재조합 복구는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의 염기 배열을 갖는 DNA가 존재해야만 복구가 일어난다. 어느 정도 길이 이상. 상동 재조합 복구는 어느 정도 길이 이상.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요 4단계 중에 초반에는 못 쓸 것 같아. 약간 좀 후반기에만 쓰지. 애가 좀 자라야 되니까. 진짠가? 이 같은 상동 재조합의 특징 때문에 상동 재조합 복구는 S와 G2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S와 G2에서 상동 재조합 복구가 일어납니다. 세포가 간기에서 M기로 가면서 점점 커지고 DNA가 완성되겠지. 그러면 M기에서도 상동 재조합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지. 어느 정도 길이. 짧아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M기에서도 상동 재조합 쓴다고 확인해야죠. 그에 반해서 비상동 말단 연결은 주로 G1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지. G1 옆에다가 비상동 말단 연결. 한편 DNA 손상이 실패한다면 스스로 사멸을 유도해서 DNA 손상에 따른 문제를 개체 수준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끝나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는 애가 자꾸 분열하기 전에 그냥 너 죽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됐나요? 다음 6번째 단락. 세포 내 손상된 DNA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유전체의 불안정성이 증폭이 됩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화살표, 유전체의 불안성 증폭. 이러한 불안정성은 각종, 다시 화살표, 유전병이나 암,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할까? 정확하게 회복하면, 거꾸로 생각해.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유전병, 암, 노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겠네. 따라서 DNA 손상받는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각종 유전병이나 암, 노화 등의 발생 원인과 치료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16, 13번 풀기 위해선 처음부터 다시 쭉 훑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엔 DNA란 어떻습니다? DNA란 상보적인 염기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DNA는 이러한저러한 요인 때문에 손상을 당할 수가 있고 손상을 당하면 노화나 암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손상을 복구하는 게 필수고 필요합니다. 손상을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그런 걸 다 묶어서 DNA 손상 반응이라고 하고 DNA 손상 반응의 대표적인 방식은 이상 있는 거 잘라서 정상 있는 거 갖다 붙이는 건데 손상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BER, NER로 나누고 그런데 엄청 DNA가 손상이 되는데 제일 심각한 건 이중 나선 구조가 끊기는 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중 나선 구조가 끊기게 되면 어쨌든 끊어진 놈들을 다시 이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활용되는 게 상동 재조합 복구, 비상동 연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언제는 상동 재조합 쓰고 언제는 비상동 쓰냐?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하는 주기에 따라서 G1S, G2, M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아직 세포가 덜 자랐을 요 시기만 비상동이고 나머지는 상동 재조합 쓴다. 이런 거 연구하는데 뭐 필요가 있나요? 네, 이런 거 잘 연구하면 유전병, 암, 노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 정리한 이유는 13번 하려고 하는 거죠. 윗글을 읽을 때 사용한 독서 전략. 일단은 설명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 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지? 핵심 단어는 뭐였어? DNA 손상 반응, 손상 복구 메커니즘. 그 말이 들어가야지. 1번. DNA 손상 반응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을 정리하고 변천 과정 그런 거 없어. DNA 손상 반응에 대한 통념. 야, 니들은 DNA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런 얘기 없지. 통념의 문제점 비판.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하고 있지 뭘 비판하고 있지 않죠? 2번 탈락. 3번. DNA 손상 반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괜찮아.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겁나 잘했네. 답은 3번. 4번에 여러 전문가, 사람 이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5번, DNA 손상 반응의 다양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유는 있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 손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아니, 손상이 되면 어떻게 그거 해결할지, 그거 얘기하죠. 13번의 답은 3번. 14번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꼭 맞추고 가야 하는 OX 문제죠. 확인할게요. 세포의 내외부에서 유래한 화학적 요인은 DNA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죠? 어디에 있었어? 두 번째 단락에 있었지.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간의 인산들의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됩니다. 땡. 아까 지문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당과 너의 인산이 합쳐져서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을 한다라고 그랬지. 인산들의 공유 결합 아니야. 나의 당과 너의 인산이 결합한다고. 그러면 너의 당과 나의 인산이 결합할 수도 있겠지. 2번은 틀렸습니다. 세포 구성 요소 중 세포 증식 유전 현상 등 생명활동 담당하는 것은 핵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었고, 세포는 DNA 손상 반응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스스로 너 죽어줘야 되겠다. 사멸을 유도해서 문제를 종결하게 됩니다. 형이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야 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와 결합해서 상보적 염기쌍, 짝을 쓰면 ATGC 요렇게 짝을 이루면서 염기쌍을 이루죠.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A와 B에 대한 거 요거는 이미 다 풀려 있죠. A는 BER이었고요. BER과 그 다음에 또 누구? NER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색깔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A와 달리 신경 쓰지 마. NER은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을 복구합니다. 괜찮아. 왜? 자외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부 요인에 의한 것들. B와 달리 BER은 상보적인 염기 순서까지 모두 손상된, 그럴 리가, 모두 손상돼. 대표적인 얘기가 뭐 있었어? 이중나선 분리. 이중나선이 분리가 되면 BER과 NER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동 제조합이든 비상동 말단 연결이든 그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이거 BER, NER 둘 다 답 없어. 이걸로는 안 돼. B는 NER은 A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부위. 맞죠? 둘 다 뭐가 필요해? 손상되지 않은 DNA 가닥이 있어. 이게 공통점이라서 아까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그 부분이지. 5번. 둘 다 손상된 부위를 제거해. 근데 얘는 조금 제거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제거하는 것 뿐이지. 제거된 부위에 새로운 DNA 조각을 삽입합니다. 맞죠? 틀린 건 2번. 16번 문제는 아까 확인했고 17번 보러 갈게요. 오늘 국어 시간에 읽었던 DNA 손상 반응은 그리 어려웠어. 넌 어때? 나도 어려웠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거든. 세포 주기는, 세포 주기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옆에 뭐 떠올리면 돼? G1, S, G2, 여기까지가 간기, 준기기, M기, 요렇게 사람. 그리고, 맞아. 얘는 비상동이었었고, 나머지 얘네들은 상동이었었지. 여기까지만 기억나면 되죠. 근데 사실은 요게 내용 다하기는 한데. 세포 분열을 한 주기라고 한대. 보통 G1에서 S, G2, M기의 순서로 이루게 된대. 새로운 정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1주기, 한 주기. G1은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DNA 합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귀찮아도 옆에다가 씁시다. 세포 크기가 커지고 DNA 합성 준비, DNA 합성 준비. 피곤해 죽겠지 지금. 형이나 눈이 슬금슬금 감기죠?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S기는 DNA가 합성 복제되는 시기이고 S, 요 시기는 DNA 합성 복제. G2는 DNA 복제 후 세포 성장. 복제 후 세포 성장. 복제 후 세포 성장. 세포 분열 준비. 분열 준비. M은 성장을 멈추고 M, 성장 끝. 성장 엔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입니다. 됐을까요? 옆에 내용 이렇게 좀 정리는 해놔야지. 자꾸 써봐야지. 이렇게 내 손으로 쓰는 게 잔소리 같지만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할 때 이제 시작해 봅시다. 누구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지. DNA 손상이 세포의 노화와 암을 유발한다라는 건 세포의 주기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렇죠. 세포가 주기를 멈추면 노하고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10대 번 해. 그러면 암이 되는 거지. 1번 괜찮아. 세포 주기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 여부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방식의 의존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겠어. 이러한 손상을 복구하는 방식 어쩌고 저쩌고, 손상을 복구하는 방식 이런 얘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었을까? 손상을 복구하는 방식 이런 얘기 어디에 있었냐라고 살펴를 보면 어디가 요거는 여기에 있었죠? 분열하는 과정인 세포 주기에 따라서 세포 주기에 따라 복구 방식의 의존도가 결정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줬지. 그러니까 나 맞는 말이지. 다음 뒤로 넘어와서 3번 비상동 연결 방식이 G1에서 일어나. 그럼 빨리 생각해야 돼. 비상동 연결 방식은 언제 써? 복제해야 할 애들이 짧아서 주형으로 삼을 애들이 없을 때, 그때 비상동이었지. G1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DNA 두 말단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염기 조각을 만들기 때문이야. 세포의 크기가 증가해서 새로운 염기 조각을 만들어? 아니야. 비상동 연결 방식은 지금 있는 짧은 애들을 이용하는 거지. 이 짧은 애들을 키워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거 아니야. 짧으면 짧은 거 있는 대로 쓰는 거지. 키워서 쓰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다 틀린 얘기지. 새로운 염기 조각 만드는 거 아니야. 새로운 염기 조각이 만들어져서 길어지면은 상동 제조합 쓰겠지.
상동 제조합이 S와 G2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빨리 생각해야 돼. 상동 제조합은 뭐 정상적인 염기를 주형으로 해서 걔를 가지고 추측해서 찾아오는 거지. S에서 DNA 합성을 통해 DNA가 복제돼서 상동 제조합에 사용되는 상동 염기 배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니까. 보고 베낄 애들이 있으니까. S에서 복제된 DNA를 통해 만들어진 상동 제조합 배열이 G2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S에서 만들어진 게 G2까지 이어질 거고 G2에서 만들어진 게 M기까지 이어날 거니까 여기에서 상동 제조합했으면 S에서 상동 제조합했으면 G2M에서도 당연히 상동 제조합할 수 있겠지. 이어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